지금 이 시각 가수 김광석 씨 아내 서예순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감정서 보면 따님이 숨지기 몇 시간 전에 호흡곤란이나 통증이 있었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은? 그냥 그런 호흡곤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감기약 먹고 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 먹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던 거고 특별한 그렇게 호흡곤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계속 지켜보셨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네. 딸 죽음 안 알려주신데 소송과 관련이 있나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하고 회사하고만 들어가 있어요. 소송 유리하게 끌고 가시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건 저희 변호사님이 다 법적으로 다 그거는 하셨고 하니까 그거는 밝혀질 겁니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대응을요? 이제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진 않았다라는 그런 아니죠. 의혹 제기가 이상호 있는데 기자분께서 기자분인지 제작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를 작년부터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그런 의혹들은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또 하면은 또 그게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분이 영화 홍보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고 다니고 팬클럽들한테 소연이 어딨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다닌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화 홍보하고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이제 서연이 얘기를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타살 의혹을 제기한 거라 그분이 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제가 딸도 그렇게 하고 남편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사회적으로 거의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대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 무슨 제가 잠적을 했네. 서연이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딸이 그렇게 돼서 안 알린 거가 좀 그런 어떤 제가 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어차피 다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알려져서 이렇게 된 거는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연이 또 문제가 있을까 봐 부검도 했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 당일날까지 다녔고 주변에 친구들 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도 다 하셨고 단지 이상호 그분께서 영화 홍보를 하려고 그다음에 이상한 인터넷 방송 고발뉴스닷컴이라는 걸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하신다, 진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또 전문가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영화를 돈을 벌기 위해서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이상호 씨가 그런 식으로 법적 대응의 피해도 아니고 자기가 200건을 갖다가 소송을 했는데 199건을 자기는 언론에 알 권리 때문에 자기는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한번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진짜 언론인이라면 이상호 씨 같은 분이 저 같은 남편도 없고 딸도 없는 여자한테 그렇게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기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초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상호 씨 개인 생활이 어떤지, 또 고발뉴스 닷컴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셨고, 또 뭐 다른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상호 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감독분들 섭외할 것이고, 그분의 어떤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그분이 언론인이 맞는지, 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진실을 위해서 얼마큼 그분이 하셨는지, 억울하신 분들은 없는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무고 관련해서 법적 대응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여기 철저하게 조사받고 와서 무고가 있으면 저기 법적 대응 해야 되겠죠. 오늘 따로 준비하신 소명 자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소명 자료? 제가 했는데 이제 서연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서연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리지 못한 점은 너무 제가 불찰이 많았고, 또 어떤 그런 사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연이를 해외, 외국, 전 세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서우 돈 안 아끼고 공부를 시켰고, 서연이도 아빠가 없지만 항상 밝게 뭐 좋은 또 외국 친구들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이 소송이라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식구라는 분들이 서연이를 한 번도 돌보지 않고 학비도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서연이 목을 유산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자기들끼리 나누고. 서연이가 잘못됐다는 걸 만일 김광복 씨가 어머니 유산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로열티를 거의 12년간 거의 20억 넘게 받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찰로 아마 놔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건물이 있었고 창신동에 그게 팔렸다는 걸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한테 아마 서연이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뭐 서연이 몫이 김광석 씨 몫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저는 서연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돈을 나눴고, 지금 와가지고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조카 돈을 뭐 달라는 거고, 뭐 제 돈도 다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제가 여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남편 뭐 무명일 때 제가 회사에서 돈 벌고 뒷받침해서 이름 그만큼 남겨드리고 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없고 애도 없는 이 상황을 마치 돈이나 다 쓰고 다니고 뭐 해외 부동산을 사고 뭐 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는 강남에 아파트, 빌딩 없습니다. 해외 부동산 없어요. 제가 서연이가 그렇게 된 이후로는 아무것도 사고 싶지도 않고, 단지 저작권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는데 저작권 98년도에 500만 원 1년에 나왔고, 그 이후로 뭐 7, 8년간은 거의 5, 600, 7, 800밖에 안 나왔어요. 1년에, 한 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와이에서
뭐 12년, 거의 13년, 뭐 지금으로부터 한 4년밖에 저는 여기 와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 팔고 와서 지금 뭐 음반 정리 좀 하려고 왔더니 뭐 이것저것 뭐 뮤지컬이고 이런저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것 뿐이고 뭐 그분들이 알아서 제작해서 돈 벌고 다 뭐 뮤지컬이고 다 다른 분들이 하신 거지 다른 그날들이나 뭐 다른 뮤지컬은 김광석 씨의 저작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유기치사 혐의를 사실 받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억울함을 밝히시려면 부검감정서가 사실 결정적인데 그동안 뭐 여러 매체에서 부검감정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오셨었잖아요. 이게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주셨나요? 네. 그럼 왜냐면 뭐 의혹이 많으시니까. 근데 김광석 씨 부검감정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망 진단서만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부검감정서인 줄 알았는데 저는 부검할 때 김광석 씨 돌아가실 때는 다른 여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때 김광복 씨 매형 어머님 아버님 여자는 안 들어갔으니까 아버님 저희 집 식구 그래서 남자들만 들어가서 부검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부검 감정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서연이 부검 감정서는 제가 갖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부인 여러 가지를 전부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부인을 해요? 어쨌든 인정은 하지는 않고 계시는데 여러 의혹들이 어떤 나오는 의혹을 거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연이 부분은 오늘 조사받는 것만 얘기하시고요. 의혹들이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하시는지. 거는 제가 우리나라 여자 지금 혼자 남은 여자로서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고 마치 제가 역할을 안 하고 제 무슨 어떤 남편의 어떤 매니저 역할 무슨 어떤 도와준 거에 대한 아무 그런 건 없고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결혼해서 시댁이 여자의 재산을 다 가져가야 되고 장애우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 식구들하고 알콩달콩 잘 살면서 서연이한테 한 번도 따뜻한 밥 챙겨준 적 없고 다른 어떤 추모 사업 해도 20년간 하셨는데 추모 사업 모아둔 돈이 1억 5천밖에 안 된다고 김민기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1억 5천밖에 안 됐는지. 그래도 그 돈으로 서울 학비 대준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거기에 관여도 한 적 없고 김광복 씨하고 박학기 씨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모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재단을 만드시든지 해서 하시고 저도 이번 기회로 해서 좋은 어떤 분들이 다 해주시는 게 좋지만은 사회 어떤 재단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장애재단이 이런 쪽에 좋은 쪽으로 서연이를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떤 무슨 의혹 제기를 해서 이런 자리를 나오게 됐는데 제가 만일 서연이가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전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안 시키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왜? 결혼을 하니까 마치 여자는 시댁의 어떤 모든 어떤 역할이다 이런 걸 잘 했는데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여자 그리고 이렇게 혼자 돼도 도와주지도 않고 재산 다 뺏기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행태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딸도 없고 너무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갱년기고 하는데 추석이고 명절이고 저한테 생일이고 선물 주는 딸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투자받고 나라 돈 받아서 회사 키우고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들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서연이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시면 저는 기록이나 유학비 보낸 거부터 그런 모든 병원 기록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 조사에 잘 철저하게 진실되게 응하고 나머지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나라에서 저를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 알고 싶고 저도 한 개인으로서 제가 김광석 씨 가족들이 너무 저를 핍박을 하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옛날 무슨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형이 어떻게 김광석 씨 개인 부부 생활을 어떻게 잘 아시죠? 아니 그분은 김광복 씨는 자기 개인 사생활을 누구 여자랑 만났는데 누구 이혼을 했는지 자기 딸이 남자친구가 누구 만났는지 그런 얘기까지 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실망이 많아서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제가 보는 그 인연을 끊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덤 정리가 다 되면 저는 더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랑 결혼하고 그럴 것도 없을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다 좋은 단체, 좋은 쪽으로 남길 것이고 저는 그렇게 남의 힘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남편 그래도 이름 남겨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엔터테인먼트 이쪽 혼자서 하기 힘든 이쪽 일을 회사 이름 한 번 안 바꾸고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 이름도 바꾼 적도 없고 근데 이상호 씨는 저를 찾아온 적도 없고 겨우 그때 2002년인가 한번 2003년에 찾아온 걸 마지막으로 해서 영화를 인터뷰한 걸로 만드셨는데 왜 그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제가 무슨 계속 나가 있었던 것도 한국에 있었고 서연이하고도 있었고 그럴 때 서연이하고 힘들고 소송이 안 끝나서 생활비가 없고 애들 공부를 시킬 돈이 없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일반 장애 있는 학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학교를 찾아다니다가 20km 넘는 동백중학교를 매일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여유가 없어서 제 혼자 했었고 소송이 안 끝나서 저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건 서연이가 항상 학교에 빠지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그런 걸 외국 생활 해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학교에 빠지지 않고 아침에 데려다 줬고 병원도 데려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저도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하고 저도 개인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 김광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 또 서연이 이뻐했던 분들한테 연락 못 드리는 거 너무 죄송스럽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